여기 프랑스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타인들의 눈치만 보고 사는 한국인들의 약한 모습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한국인 친구를 보러 한국에 방문을 하며 이런 모습을 직접 보며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그녀가 충격받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딛는 순간 제 심장은 두근거리며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평생을 유럽에서만 살아온 프랑스 경제학자인 저에게 한국은 모든 것이 낯설었거든요. 공항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세련되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디지털 스크린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정보가 번쩍였고 로봇들이 돌아다니며 길을 잃은 여행객들을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였어요. 이틀 동안은 혼자 시간을 보내다 그 후에 제 친구 지혜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지혜는 한국 교수로 작년에 저와 함께 파리에서 연구를 했던 친구예요. 지혜를 생각하니 미소가 지어지면서도 동시에 그때 그녀를 판단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저와 지혜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꽤 달랐어요. 파리에서 저는 가끔 그녀의 과한 예의를 보며 답답함을 느꼈어요. 지혜는 힘든 하루를 보내고도 지하철에서 늘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양보했고 카페나 가게에서 누가 새치기를 해도 그냥 미소를 지으며 넘어갔어요. 프랑스인으로서 그런 행동이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희는 누군가 새치기를 하면 당연히 항의하고 피곤하면 자리를 지키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우리나라에선 그런 게 당연한 문화였어요. 당신의 한국 동료는 좀 더 단호해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부서장에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녀는 너무 소극적이에요. 사람들이 그녀의 친절을 악용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틀렸던 건지 그건 나중에야 깨닫게 됐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으러 가는 동안 모든 것이 참 질서정연하다는 걸 느꼈어요. 사람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줄을 가지런히 섰고 공항 직원들은 서류를 확인하며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심지어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다소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는 세관 직원들마저 효율적이면서도 친절하더라고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여름의 습한 공기가 따뜻한 담요처럼 저를 감쌌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서울에 있는 호텔로 가는 길을 확인했어요. 내비게이션 앱에서는 공항철도를 타라고 하길래 그대로 따르기로 했어요. 보라색 캐리어를 끌며 역으로 걸어가다가 한국어 표지판을 읽어보려고 했는데 익숙지 않은 한글이 마치 서양의 눈으로는 추상화처럼 아름답게 보였어요. 역은 놀랄 만큼 깨끗했고 다양한 언어로 된 표지판이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플랫폼에서 기다리며 좀 신기한 장면을 봤어요. 사람이 많았는데도 아무도 밀치거나 서두르지 않고 바닥에 표시된 줄에 따라 차분히 서 있더라고요. 한 노부부가 어딘지 몰라서 헤매는 모습을 보자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다가가 부드럽게 말하며 줄을 서야 할 곳을 알려줬어요. 그걸 보니 지혜가 생각났어요. 파리에서도 그녀는 종종 길 잃은 관광객들을 돕곤 했는데 그로 인해 약속 시간에 늦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땐 제가 그녀를 비현실적이라고 여겼는데 지금 이곳에서 그 한국 여성의 모습을 보니 그녀의 행동이 단순히 소극적이거나 순진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차는 딱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1분도 빠르지도 늦지도 않았죠. 사람들이 타는 동안 가방으로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하더라고요.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열차에 올리는데 힘들어하자 두 남성이 망설임 없이 다가가 도와줬어요. 누군가 나서길 기다리는 모습도 없었고 그냥 당연히 필요한 일을 한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열차 창밖으로 공항 근처에 탁 트인 공간이 고층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풍경으로 변하는 걸 보며 저는 서울로 향했어요. 해질녘의 분홍빛과 주황빛 하늘이 유리와 철로 지어진 건물들에 반사되어 아름다웠어요.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 옆에 전통적인 절이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전통적인 곡선 지붕과 현대 건축물의 직선이 대조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에 지혜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잘 적응하고 있길 바라요. 이틀 후에 만나요. 그녀의 배려심 깊은 메시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너무 공손한
대화 스타일을 비판했던 기억이 떠올라 살짝 죄책감이 들었어요. 열차가 계속 달리는 동안 저는 경제학 연구에 늘 쓰는 노트를 꺼냈어요. 그런데 평소처럼 건조하고 학문적인 관찰 대신 제가 방금 몇 시간 동안 목격한 작은 배려의 행동들을 적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경제 이론이나 시장 동향만 배우는 게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를 배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발전된 문화를 이루는 요소에 대한 제 고정관념까지도 완전히 바꾸게 될 여정의 시작이었죠. 호텔에 체크인을 마치고 나서 혼자서 서울을 좀 둘러보기로 했어요. 처음으로 눈에 띈 건 사람들이 모두 휴대폰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프랑스에 있었다면 이런 모습이 무례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곧 그 이유를 알게 됐죠. 서울에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교통 앱이 있었어요. 인도에 서서 저도 제 휴대폰을 꺼내서 지혜가 추천해준 앱을 다운받았어요. 인터페이스가 단순했는데 그냥 가고 싶은 곳을 입력하면 가장 좋은 이동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어느 정류장에서 기다려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려주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그렇게 앱의 안내를 따라 걷다 보니 흥미로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어요. 앱은 저에게 한 블록 더 걸어서 붐비는 버스 정류장으로 가라고 했는데 바로 앞에는 텅 빈 정류장이 보이더라고요. 프랑스였다면 앱은 무시하고 그냥 빈 정류장에서 기다렸을 거예요. 왜 굳이 복잡하게 만들겠어요? 하지만 뭔가가 저를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아마도 지혜가 항상 뭔가 잘 알고 있다는 듯이 행동했던 모습이 떠올라서 그런 걸지도 몰라요. 처음엔 이해되지 않는 선택들도 결국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앱의 지시에 따르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20명 정도는 줄 서 있는 붐비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정류장 위에는 디지털 화면이 있었는데 다음 버스가 몇 분 뒤에 올지 정확히 보여주더라고요. 심지어 교통체증 때문에 버스가 지연되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도 됐어요. 놀랍죠? 그렇죠? 옆에서 밝게 웃으며 말을 거는 젊은 한국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을 사라라고 소개했는데 캐나다에서 유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고 말을 건 것 같았어요. 이 앱은 다 알아요. 사라가 말했어요. 날씨, 교통 상황, 그리고 각 정류장에 몇 명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추적해요. 그걸 바탕으로 버스 노선을 조정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효율적으로 태우게 하죠. 그래서 빈 정류장이 아닌 이곳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이미 이 정류장에 맞춰 버스를 재조정했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줄 맨 앞쪽에서 움직임이 보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할머니 한 분이 막 도착하셨더라고요. 망설임 없이 한 젊은 남성이 줄에서 나와 손짓으로 할머니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했어요. 저는 순간 프랑스식 본능이 발동했어요. 저기요. 제가 크게 외쳤죠. 자리를 양보하려면 줄 뒤로 가셔야죠. 그 젊은 남성은 침착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돌아봤어요. 영어도 완벽하더라고요. 물론 뒤로 갈 거예요. 다만 먼저 이분이 편하게 자리 잡으시는 걸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놀랍게도 줄 서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 남성에게 앞에 그대로 있으라고 권하기 시작했어요. 한 중년의 회사원 같은 남성은 오히려 자신의 자리를 젊은 남성에게 내주며 이런 배려를 보답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라가 제 팔을 살짝 만졌어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무 그늘 아래 앉을 일이 없을지라도 나무를 심는 사람이 위대한 사회를 만든다. 누군가가 친절을 베풀면 우리는 그 친절을 보답하려 해요. 그러면 모두가 더 배려심 깊은 사람이 되거든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프랑스에서는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권리를 주장하는 걸 자랑스러워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다른 종류의 강인함을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선택하는 힘이었어요. 버스는 화면에 표시된 시간 그대로 도착했어요. 버스 내부는 정말 깔끔했어요. 다음 정류장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명확히 표시된 디지털 화면도 있었고요. 에어컨 온도는 딱 적당해서 파리처럼 한여름에도 재킷을 입어야 할 만큼 춥지 않았어요. 버스는 실시간으로 노선을 조정하면서도 정시에 움직였어요. 이 시스템은 매일 발전해요. 사라가 제 디스플레이를 향한 관심을 눈치채고 말했어요. 인공지능 기술과
인간의 배려심이 결합된 거예요. 앱이랑 화면도 대단하지만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신뢰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버스를 둘러보니 그녀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한 고등학생이 임신한 여성이 탑승하자마자 바로 자리를 양보했어요. 친구들끼리는 작은 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으려고 했고요. 모든 사람이 서로 배려하며 조화를 이루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내릴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단 한 번의 버스 탑승으로 뭔가 특별한 걸 경험한 느낌이었어요. 첨단 기술과 인간의 따뜻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죠. 제가 상상했던 한국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최신 기술이나 효율적인 시스템만이 아니라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리면서 사라가 손을 흔들었어요.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녀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긴 줄이 사실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다는 거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왜 지혜가 파리에서 그랬는지 이제야 이해했어요. 개인의 편리함보다 조화와 공동의 행복을 더 중시하는 사회 시스템의 일부였어요. 그날 저녁 약속을 위해 서울 거리를 걸으며 지혜를 만나러 가는 동안 하늘을 봤는데 해가 저물면서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빛으로 물들었고 퇴근길 사람들로 보도는 활기가 넘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시는 전보다 더 따뜻하고 서로 연결된 느낌이었어요. 지혜가 보내준 방향대로 따라가니 식당은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골목길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곳이었는데 따뜻한 나무 테이블들과 구워지는 고기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더라고요. 구석 테이블에서 손을 흔드는 지혜를 보자 괜히 마음이 설렜어요. 파리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인데 어쩐지 여기선 더 자연스럽고 그녀답게 느껴졌어요. 미셸, 지혜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아주더라고요. 서울은 잘 구경했어?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버스 정류장에서 본 장면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말이 막 쏟아져 나왔죠.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협력했는지, 응급 상황을 얼마나 매끄럽게 처리했는지 설명하면서 저도 모르게 손을 흔들고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혜, 너도 봤어야 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을 이어갔어요. 사람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대본이라도 따라하는 것처럼 움직이더라고. 밀치지도 않고 혼란도 없고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뭘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 같았어. 지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그러다 음식이 나왔는데 알록달록한 반찬들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이 함께 나왔죠. 제가 말을 끝낼 때까지 지혜는 가만히 기다려주더니 천천히 국을 저으며 입을 열었어요. 미셸, 오늘 본 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가능한 거야? 저는 진심으로 궁금했어요. 프랑스에서는 독립적인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아이들에게 스스로 서야 한다. 권위에 질문해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이런 집단적인 사고방식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지혜가 미소를 지으며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는 가족을 가리켰어요. 젊은 엄마가 두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걸 보여주며 큰아이에게 먼저 어른을 대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잠깐, 저 가족을 봐봐. 저는 고개를 돌려봤어요. 7살 정도로 보이는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젓가락으로 제일 맛있어 보이는 고기 조각을 집어 동생의 그릇에 올려줬어요. 그 어린 소녀가 기쁜 표정을 짓자 엄마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봤지? 지혜가 말했어요. 이런 작은 순간들 하루에도 셀 수 없이 일어나. 어릴 때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게 단순히 착한 행동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배워. 이건 약하거나 소극적인 게 아니야. 가끔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뜻이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지혜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초등학교 때는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교실 청소를 했고 할머니는 항상 이웃들과 나눠 먹을 간식을 챙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이런 사고방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조금씩 알려주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혜,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이 짜증나는 순간이 없진 않잖아. 저는 붐비는 지하철이나 복잡한 거리에서의 모습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그냥 막 밀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거 아니야? 지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도 사람이잖아. 근데 바로 그럴 때 이런 습관이 더 중요해져. 상황이 힘들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행동하게 되거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건 이거야. 서로 돕는 게 결국엔 더 쉽게 가는 길이라는 것.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배려의 행동들을 눈에 더 띄게 느끼게 됐어요. 웨이터가 아무 말 없이 물잔을 채워주는 모습, 식당 문을 나가는 손님들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손님, 그리고 셀카를 찍느라 고생하는 노부부를 위해 사진을 찍어주는 젊은 커플까지. 지혜, 나 뭔가 깨달은 것 같아. 제가 식사를 마칠 때쯤 말했어요. 파리에서 내가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줄을 양보해줄 때 솔직히 너무 착하기만 하고 약간 순진한 거 아닌가 싶었거든. 지혜가 살짝 눈썹을 올리며 웃음을 띄웠어요. 알아.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말했어요. 근데 이제 이해했어. 그건 단순히 친절한 행동이 아니었어. 그게 더 큰 무언가의 일부였어. 공동체와 사회를 생각하는 하나의 방식 말이야. 맞아. 지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건 말 없이 다들 공감하는 하나의 언어 같은 거야. 그걸 이해하면 세상이 더 잘 보일걸? 우리가 식당을 떠날 준비를 할 때 지혜는 서버가 접시를 치우기 쉽게 빈 그릇들을 가지런히 쌓았어요. 정말 단순한 행동이었는데 제가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우고 있는 모든 걸 담고 있었어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마치 커다란 그림을 완성하는 실처럼 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뭔가 달라졌다고 느꼈어요. 복잡한 거리가 더 이상 혼란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신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규칙 같은 걸 봤어요. 서로를 배려하며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잘 짜인 춤처럼 보였거든요. 처음엔 소극적으로 보였던 모습이 사실은 강함의 표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넘어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강함이요. 이 교훈은 쉽게 잊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셋째 날 아침, 저 나름대로 재치 있는 관찰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강남의 한 번잡한 카페에서 아침 커피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줄 서는 방식을 유심히 보게 됐거든요. 파리에서 흔히 보던 어깨를 맞댄 채로 꽉 찬 줄과는 달리 여기서는 사람들 사이에 큰 간격이 있더라고요. 두세 발자국 정도의 거리일 때도 있었어요. 아하, 저 혼자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긴 줄 하나보다는 짧은 줄 여러 개를 선호하는구나. 당시에는 이 결론이 완전 논리적으로 보였어요. 짧은 줄이 훨씬 빨리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제 지식을 바탕으로 그 다음 이틀 동안은 틈이 보이는 대로 짧은 줄에 합류했어요. 지하철 티켓 기계 앞에서도 두 사람 사이 공간에 들어갔고 편의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줄 사이 틈에 섰어요. 인기 있는 붕어빵 가게에서도 틈을 보고는 쏙 들어갔죠? 근데 이상했던 건 사람들이 저에게 반응하는 방식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거의 반응이 없었던 게 더 이상했죠? 프랑스에서는 줄을 끊고 들어가면 바로 화난 항의나 말싸움이 벌어질 텐데 여기선 사람들이 그냥 저를 한번 슬쩍 쳐다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몇몇은 살짝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맞아. 내가 짚은 게 맞는 거야. 이건 각각 다른 줄인 게 분명해라고 생각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체계적이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줄을 이렇게 혼란 없이 여러 개로 나눠서 서는 방법을 찾아낸 거야. 저녁에 지혜랑 만날 때 이 발견을 자랑하려고 정말 기대했어요. 우리가 만나기로 한 식당은 사람들이 꽤 붐볐어요. 밖에서 대기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저는 입구 근처에 있는 지혜를 발견했어요. 지혜에게 다가가면서 제가 그동안 터득한 한국의 줄서기 시스템을 바로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죠. 봐봐. 제가 자랑스럽게 지혜에게 말하면서 두 부리 사이 틈으로 가려 했어요. 나 한국의 줄서기 방식을 배웠어. 그 순간 지혜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급히 제 팔을 잡아당겨 뒤로 빼냈어요. 미셸, 뭐 하는 거야? 그녀가 다급하게 속삭였어요. 나 다른 줄에 합류하려고 하는 거야.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여긴 긴 줄 대신 짧은 줄 여러 개로 서잖아. 안 그래? 지혜는 놀람에서 웃음과 걱정이 섞인 표정으로 바뀌더니 저를 줄에서 조금 떨어진 식당 창가 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아이고, 미셸.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건 각각 다른 줄이 아니야. 하나의 줄인 거야.
사람들이 일부러 틈을 두는 거라고. 사람들이 지나가기 쉽게 하려고. 그 말에 갑자기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내가 지난 이틀 동안? 응. 지혜가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 줄을 끊고 들어간 거야. 제가 그동안 짧은 줄이라고 생각하고 합류했던 지하철역, 카페, 편의점 같은 장소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창피함이 밀려왔어요. 저는 그냥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앞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갔던 거였어요. 근데 왜 아무도 말 안 했지? 제가 너무 민망해서 물었어요. 프랑스였으면 사람들이 완전 화냈을 텐데. 지혜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외국인에게는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걸 피한다고 설명해 줬어요. 대부분은 내가 잘 몰랐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나라에선 외국인이 우리 문화를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 지혜가 계속 설명을 덧붙이는데 그 틈들이 사실 굉장히 실용적인 아이디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서울처럼 복잡한 도시에서는 공간이 귀하고 사람들 이동이 많은데 그 틈이 있으면 복잡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지나가기 더 편하다고요. 이건 줄을 선 사람들과 지나가는 사람 모두를 배려하는 세심한 방식이었어요. 그 틈은 노인분들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이 줄 주위를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해. 지혜가 덧붙였어요. 모두를 위한 공공공간을 만드는 배려라고 보면 돼. 제가 줄 서 있는 동안 앞질렀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또 한 번 부끄러움이 몰려왔어요.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한국 사람들의 사회적 배려를 완전히 오해했던 거였어요. 오히려 제가야말로 그 배려를 망쳐버렸던 셈이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제 실수에 대해 웃고 말았어요. 난 내가 문화적으로 엄청 예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혜에게 말했어요. 사실은 완전 반대였네. 너무 자책하지 마. 지혜가 저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새로운 문화를 배우다 보면 오해도 생기기 마련이야. 중요한 건 내가 배우고 시각을 바꾸려는 자세야. 지혜 말이 맞았어요. 이번 줄 서기에서의 혼란은 저에게 한국 사회에 대해 소중한 교훈을 줬어요. 서양 사람인 제 눈에는 비효율적으로 보였던 줄 간의 간격이 사실은 모두를 위한 편안함과 이동성을 우선시한 배려 깊은 시스템이었어요. 이는 개인의 필요와 공동체의 이익을 절묘하게 조화시키는 한국의 특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였죠. 식사를 마치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일은 줄을 제대로 서야지. 그 배려 깊은 간격도 잘 지키면서요. 그리고 이 문화적인 겸손함의 교훈에 감사하며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은 아침 일찍 시작했어요. 도시의 높은 빌딩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살짝 비치기 시작할 때 저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일주일간 놀라운 경험들을 마치고 이제 공항으로 가서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거든요. 한국에서의 시간을 통해 제가 강인함에 대해 새롭게 배우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랑스에서는 강인함을 주로 독립적이고 스스로 해내는 데에서 찾았는데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또 그 돌봄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강인함이 보인다는 걸 깨달았어요. 공항까지의 여정은 온통 감정으로 가득한 상태였어요. 터미널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그 사탕 꾸러미를 제 일기장에 소중히 넣어뒀어요. 이 경험을 어떻게 동료들에게 설명할지 고민도 하면서요. 단순한 예의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일이 사실 얼마나 발전된 사회의 징표인지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느낀 건 진정한 발전은 단순히 빠른 열차나 최첨단 기술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서로의 행복을 책임져 주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한국인들의 친절함은 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세대를 거쳐 다듬어진 지혜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비행기가 호출되고 탑승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 다짐했어요. 프랑스의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당장 바뀌긴 어렵겠지만 제 행동에서부터 작은 변화는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한국에서 배운 걸 조금이라도 가져가서 다음번 아침 출근길에는 제가 먼저 친절을 베풀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삶에 적용시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을 앞으로는 살아갈 거예요.